안녕하세요. 마테테스에 사는 이야기 마테테스입니다. 일주일 지났네요. 한 일주일에 한 편 반 혹은 두 편 정도를 올리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편인데요. 이번 주는 좀 늦었습니다. 저희 큰애가 야외에서 하는 스포츠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시합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 그 영상을 보고 저희 둘째가 어티즘 자폐아인데요. 거기를 데려갈까 고민하다가 가서 현장에 보니까 너무 더웠어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웨더 체크아웃 다 했는데 그날 온도가 113도에 습도가 조금 있어요. 그 강 주변이어서 습도가 좀 있더라고요. 굉장히 더웠고 그러면서 물론 이제 큰아이가 경기를 하고 있어 경기를 보면서 그 더위에서 그 앉아있다 생각한 게 뭐였냐면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이 썸머를 제대로 준비한 적이 있는가? 지난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 하기 전에 저희 집은 여행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녔고요. 그 웨스트 코스트에 있는 거의 내셔널 파크 몇 개 빼고는 그래도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국립공원들은 거의 다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했었는가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미흡했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걸 준비하기 위한 아르티클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기 위한 뭐 10가지 팁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게 Autism Awareness Center.com이라는 데서 나온 아티클이거든요. 근데 이거 쓰여진 날짜가 보통은 웹사이트들이 이런 기사를 썼을 때 그 날짜를 적어 놓는데요. 써있진 않네요. 어쨌든 Autism on the Road, 우리 자폐아이들이 길에 여행을 떠난다면 사실 이제 라는 걸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 ESY가 이제 일주일 정도 이번 주 포함해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끝나고 나면 8월 중순쯤에 학교 끝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많은 패밀리들이 이제 여행을 준비하시죠. 한국 같으면 7월 말에서 8월 초가 픽 시즌이지만 사실은 미국은 그 휴가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 일하시는 분들이 휴가를 쓰고 싶으신 분들은 휴가를 어느 때나 써도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어티즘 아이들이 혹은 정상인 시블링들도 학교가 끝나면 약간의 브레이크 타임 동안 가족들이 여행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어티스틱 아이하고 여행할 때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좀 말이 되고 그 보더라인에 있거나 좀 하이 펑션이거나 좀 intellectually 발달이 좀 된 친구들이라면 물론 이제 웹사이트 가지고 구글에 가서 구글맵 갖고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그렇지 않은 아직 비주얼이나 이런 설명이 더 필요하고 소셜 스토리를 해줘야 되는 친구들에게는 어떤 그 맵을 그리는 게 참 좋다고 합니다. 맵 위에다가 그 전이를 계획을 그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라우트를 그려보는 겁니다. 첫 번째, 맵 위에다 갈 곳의 길을 그려보자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지나갈 거고 그 지역에는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들려서 볼 것이다 라는 것을 해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 마크 표시를 해놓고요. 그 다음 마크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나가는 그 라우트 안에 그 길에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종종 있거든요. 미국은 물론 10번 타고 아리조나를 지나서 저쪽으로 갈 때는 10번 상에는 사실 이렇게 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시골로 들어가서 40번이라든가 44번 뭐 특별한 프리를 타고 이쪽으로 가든 15번을 타고 올라가든 가는 중간중간에 그 타운들에게 볼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그런 타운의 사진을 뽑아서 아이하고 쉐어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어디서 지낼 거며 우리는 여기 가서 무엇을 할 건지 그 타운마다 특색 있는 그 액티비티들이 있거든요.
그 활동들을 한번 이렇게 사진으로서도 보는 것도 좋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인트레스팅 할 만한 것들을 아, 인터넷이나 이런 것 이렇게 다운 받으셔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호텔에서 자지 않을 거면 캠핑을 한다고 했을 때 캠핑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지에 대해서 예를 나누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우리는 캠핑장에 가서 bonfire를 할 거고 어, 스모어도 해볼 거고 뭐 등등, 그리고 우리는 여기 가서 이쪽으로 하이킹을 가볼 거고 등등등을 해볼 거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피킹하죠. 편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또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캠핑장에 갈 때 부모님이 다 쿠킹을 해갖고 쿠킹 재료들을 다 갖고 가시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진짜로 우리 아이들은 스페셜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특별한 걸 먹어야 되고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캠핑장에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캠핑장에만 있지 않잖아요. 가다 보면 특별한 레스토랑 가서 식구들이 밥을 먹을 때 이 아이의 음식만 참 오다하기가 어려울 때 있어요.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종종 존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캠핑장에 계시면 나가실 때 그래도 그걸 만들어서 준비해서 나가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호텔에 그 익스텐드 스테이라든가 뭐 some 호텔들은 그 뭐죠? 그 키친넷이 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쿠킹을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좀 프리페어링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어떤 액티비티를 할 것인가. 저희 같은 경우는 때로는 이렇게 좀 돈이 들어가는 액티비티는 미리 준비하고 미리 레저베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가능한데요. 이번에는 어디 갈 때 우리가 하이킹을 할 거다. 그래, 하이킹을 할 때 이게 필요하다. 하이킹 슈즈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캐멜백이라고 그러죠. 워터 파우치도 필요하고 이거 등등등을 해서 아이하고 얘기를 조금 합니다. 우리는 하이킹 갈 거다. 오늘은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몇 시에 나갈 거다. 아침 일찍 나가서 그걸 할 거다라는 거를 좀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아이의 루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이가 그 여행을 인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 아이는 평소에 잘 안 걸어요. 거의 카우치 포테이로인데 인트레스팅한 것도 별로 없고요. 근데 일단 나가면 여행에서 하이킹을 시작하면 그래도 곧잘 따라오고 지난번에는 7마일인가 라운드 트립을 잘 걸었어요. 세도를 갔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가면 아이도 잘 따라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가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이게 짐이 되고 거추장스럽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가져감으로써 부모님들이 조금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좋아하는 거 갖고 노는 시간에 부모님들은 다른 걸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뭐 영화를 본다든가 아이패드를 갖고 논다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레고를 갖고 논다든가 아니면 뭐라 그러죠? 그 치료용품, 뭐, 그 교육용품을 가지고 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걸 갖고 놀므로써 또 그 자기가 하지 않았던 루틴에서 벗어난 액티비티를 했을 때 받은 스트레스를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풀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새롭게 즐길 만한 것들을 제안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이 아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에 대한 서제스천을 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maybe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저희 애가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걸 좋아해요. 그 노인네도 아닌데, 뭐 저도 좋아합니다. 젊은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건 사실 드문데요. 어느 날 저희는 호텔에 앉아 있는데 밖에 이제 수영장에 그 스파가 있잖아요. 자쿠지가 있는데 김이 올라오니까 자꾸 포인트를 해요. 나가자고. 그래서 저희가 나갔는데 한 3, 40분은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디 갈 때 꼭 수영복을 챙겨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좋아할 만한 뭐 홀스 라이딩도 있고요. 뭐 ATV 라이딩도 있고요. 뭐 집 라인도 있고요. 뭐 아이가 커서 좀 더 뭔가 새로운 걸 해볼 수 있다면 그것도 트라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덟 번째는요. 캠핑 트레일러나 RV도 생각해봐라입니다. 저는 2016년도에 RV를 렌트를 해갖고 어, 그랜드 캐년 그랜드 캐년을 지나서 뭐 유타 모압 알치가 모압에 있죠. 거길 지나서 그 하염없이 올라가서 와이오밍 거꾸로 내릴 때 그랜드 티탄 뭐 이렇게 해서 쭉 걸쳐서 LA까지 오는 한 2주 정도의 여정을 RV를 통해서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해본 결과 어티스틱 키즈가 있는 집은 RV가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자체가 롤트립을 좋아하는 반면에 저희 아이들 먹는 거 때문에 아주 호텔에 가도 곤란스럽고 캠핑장 가도 곤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는 일찍 일어나는 편이기도 하고요. 일찍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밥이에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RV로 할 때 너무 좋았던 점은 씻지 않아도 되고 뭐 드레스업을 안 해도 되고 그 집이 집 같으니까 누구의 방해를 안 받아도 되고 그냥 일어나서 볶음밥 간단하게 해서 주고 저도 일어나서 뭐 씻지 않아도 되고요. 뭐 그냥 편하더라고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운전하고. 또 한없이 레이크 사이드에 가서 그냥 세워놓고 우리 큰애는 그 당시에 어떻게 그때 몇 살이죠? 지금으로 5년 전이니까 9살쯤 됐을 거예요. 근데 뭐 8살인가 9살 그 밖에 나가서 낚시하고 우리 뭐 물가에서 노는데 한 몇 시간 그냥 생각 없이 놀았어요. 그런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 어디 가서 꼭 자야 되고 시간에 맞춰 들어가야 되고 그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요. 한 번은 캠핑 사이트를 10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하염없이 놀다가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캠핑 사이트에 못 들어갔어요. 캔슬도 못해서 30 몇 분을 날렸죠. 그 대신 우리가 트럭 스탑에 가서 다음날 아침까지 그냥 잤습니다. 그것도 좋더라고요. 그것도 하나 또 새로운 것도 배웠고요. 트럭 스탑에 트럭들이 자잖아요. 한쪽 구석에 가니까 RV들이 또 몇 대가 자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옆에.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가족들이 온전히. 그리고 저 운전하는 동안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밤이 늦으니까 제 운전하다 저희 가족들은 또 잠을 잤어요. 그런 편안함. 그리고 뭐 여행하는 동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 지역의 기념품이라든가 또 할러데이 시즌이나 특별한 시즌 되면 나오는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Fourth of July 같은 경우는 everywhere가 무슨 플래그잖아요. 플래그로 된 셔츠, 플래그로 된 그 디자인으로 된 모자, 셔츠, 바지, 양말 뭐 등등등이 너무 많이 나오고 또 땡스기빙 시즌 지나가면 또 땡스기빙에 맞는 또 그 클로딩에 대한 액세서리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아이가 좋아하면 모아서 아 우리가 여길 갔었다. 저는 여행하면서 그 루프박스 있잖아요. 그 루프박스에 붙이는 스티커를 저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나가는 스테이시라든가 저희가 가서 기념할 만한 장소에서 그 스티커를 사서 제 루프박스에다 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가족들을 방문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족들을 방문하는데 가족들은 우리 그 자폐 아이들과 같이 살질 않기 때문에 그들의 니드나 그들의 불편함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들을 방문하시게 되면 너무 짧아도 그렇지만 조금 그 이유를 대셔서 조금은 짧게 방문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의 형제들이 다 이해를 해서 우리 아이가 편의를 받고 도움을 받고 그래서 그 relatives 사촌들이랑도 잘 지낼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데요. 가족이 크면 클수록 그중에 우리 아이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억거드한 모먼트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 불편함을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그 불편함 조금이라도 피하려면 가족들의 방문은 아무리 친하고 좋아도 잠깐 짧게 가지시는 거를 이 글에서는 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먹는 것도 불편하고요, 자는 것도 불편하고 자기가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센서리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가족들을 비롯한 최대 할 수 있을 만큼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겁고 행복한 여름방학이 우리 가족들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